부친 국민의 전역과 힘없는 노력으로 부친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민선 7기가 이제 출범한 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4주년째 이렇게 되는 6월달 신한울 3, 4호기 백지화가 시작돼서 완전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국회에서 개입 안 하고 우리 국민들의 순수한 집회, 그때 릴레이 편지 쓰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이제 청와대로 의사 전달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소통 청와대에서 직접 민정실하고 이렇게 해서 산자부 우리 한수원 청와대에 대해서 이제 협의 회의를 한 번을 했는데 한 번 하고 끝났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순조롭게 됐으면 신한울 3, 4국기의 원자력 방향도 좀 전향적으로 안 바뀌었겠나, 그냥 저희 추측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10월 달에 19년 10월 달에 이제 미탁이 왔고, 그걸 또 이렇게 극복하면서 어느 정도 응급복구가 됐는데 이제 20년 2월에 이제 우리 코로나가 또 발생됐고, 또 20년 9월에 태풍 두 번 또 불러오고, 하여튼간 제가 지금 만 3년 이래 군정을 이끌면서 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 다른 군수님들 쭉 이래 임기 기간에 보니까는 참 복 많은 분은 복 많게 이렇게 돈벼락 맞고 군수를 했고, 또 뭐 어떤 사람도 여러 가지 이래 민선 군수 제가 일기부터 모시면서 가까이 봤는데, 그래서 참 시련이 상당히 많았지만 그게 다 우리 국민들이 하나같이 한 몸이 돼서 지금까지 잘 극복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군수 업무가 이제 한 3년 지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파악도 다 됐고, 이제는 국민들도 눈빛을 보면은 저분이 뭘 요구하겠다를 생각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련은 또 우리 국민들을 강하게 하는 그런 또 원인이 안 되었겠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참 감동스러운 건 미탁 때 우리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아마 그렇게 도움받은 것도 처음일 겁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와서 정말 많이 도와주니까 국민들이 봉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고 도움에 대한 감사함을 국민들이 느낄 줄 알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해 12월에 우리 사랑의 모금을 했었잖아요. 했는데 그 전에 거의 6억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탁이 오는 그 해는 19년 12월 20년 1월 달에는 한 4억 정도를, 우리가 목표가 3억입니다. 한 4억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역대 최대로 지금 그때 한 6억 7천인가 이래 거둬졌어요. 그리고 또 마을에 이래 가면은 쉽게 읍면별로 모금을 행사를 하는데, 어느 마을은 진짜 면민들 거의 다 공통 하나씩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래 많이 이렇게 어떻게 많이 왔나, 우리가 미탁 때 도움을 받았는데 이 모금을 통해서 그 도움 받은 것을 우리가 보완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전체 다 개인적으로 뜻이 있는 사람 나와서 하라 해서 한 사람도 한 집도 안 빠지고 다 나온다. 이제 그게 국민들이 저력이 아니었나. 지금까지는 내 거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살려고 했는데, 이런 어려움에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이 도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알았고, 그것이 그해 모금에 나타났다. 그래서 다들 십시일반 모금을 모아서 그렇게 많은 돈이 모아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저력이구나. 우리 국민들이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건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희망적이다.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탁도 무사히 복구하고 정말 합심해서 해줬고, 그 다음에 코로나 대응했을 때도 얼마나 국민들이 잘 따라줬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청정물진을 지키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저력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군정을 이끌면서 세 가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 우리 물론 친절하고 뭐 이런 거는 다 하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 군이 이제 원자력 3, 4호기를 안 하면서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아마 매하 2부, 기성 2부에는 다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원자력에 들어가 일을 했으니까. 그 평야 원전 부포는 그래도 덜 원자력이 와서 일해서 좀 경제적으로 타격이 덜 했습니다. 그러나 기성 2부로는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우리가 원자력에 의존해서 우리 경제 구조가, 사람들이 거기서 벌어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구나, 그걸 처음 알았고,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원자력이 없으면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힘들겠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걱정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도연 8년 했습니다만은 원자력이 나오는 돈을 어떻게 쓸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했지, 이 돈을 어떻게 잘 써가지고 우리가 뭐 좀 잘 먹고 잘 사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앞으로 원자력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에 대한 심각한 걱정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20년 1월 달에 원전 의존 경제구조 탈피 운영일대를 선포를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자력은 세월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고 미래 후손들한테 어떻게 믿게 살릴 수 있을 길을 찾아가겠느냐,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자립경제구조를 가지고 가려면은 일단 우리한테 있는 이 환경을 먼저 이용할 수 있는 길밖에 없다. 그게 첫 번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 환경에 국립공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 주는데 1년 걸렸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립공원을 가지고 우리가 관광지를 만들어서 관광 하는데 관광을 뭘로 할 거냐? 왜 우리는 이런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국립공원을 하나 못 만들었나? 이걸 만들자. 그리고 여기 우리 그 왕피천 공원하고 망향정 이 좋은 환경에 우리 국립 이 정원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지금 도의 정원 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과 국립공원을 한 가지로 가져가자. 그리고 우리의 브랜드를 하나 가져가자. 이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원자력이 있는데 원자력에 나오는 돈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게 새로운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수소 산업을 하는데, 수소 산업은 지금 여러 세 가지가 있잖아요. LNG를 만들어서 수소하는 거, 정유, 기름을 가지고 수소 만드는 거, 그 다음 우리가 얘기한 수전의 방식, 물로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방식인데, 우리는 전기가 많이 있으니까 물로 전기를 만드는 수전의 방식을 하면 청정에너지, LNG를 가지고 수소 만드는 걸 소각하면 또 CO2가 나옵니다. 석유로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도 또 CO2가 나와요. 그러나 수전에 물로 만드는 전기는 전혀 대기 오염 안 되는 청정에너지니까 이 남는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데 쓰자. 이것이 수전의 방식 수소고, 우리가 지금 어제 버스코하고 협의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는 원자력이 있고 전기가 사계절 내내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름 겨울에는 전기가 소요가 많이 되고 봄가을에는 전기가 남습니다. 이 남는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데 쓰자. 이것이 기본 출발이었고, 그래서 SMR, MLR 이런 수소를 하게 되었고, 이걸 2년간 경상북도가 우리 군이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가 용역을 한 겁니다. 2년 걸렸어요. 왜 모르게 했나? 도지사하고 제가 그랬어요. 이게 잘못 나가면은 영광 고리 원자력 있는 지역도 우리도 하겠다고 덤벼드니까 지사님, 이거 우리는 비밀로 해야 됩니다. 그래, 맞다, 이거 비밀로 하자.
해서 국민들한테 공포도 안 하고 2년간 용역을 주고 이 과정을 겪어서 이제는 공포를 해도 된다. 이제는 공포를 해서 국가의 상대로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우리가 선점을 하자. 경상북도와 울진군이. 그래서 지난번 업무 협약을 하면서 정식으로 언론에 나갑니다. 2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수소를 가지고 먹고 사는 길을 만들자. 우리 수소의 실증단지를 만들고 수소 에너지의 타운을 만들자. 연구소도 넣고 공장도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북쪽에 있는 비상할주로 이 전체 오목리 이 일대를 우리 수소 생산 기지화를 만들자. 그 앞으로 20조가 될지 30조가 될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작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를 이용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자. 그래서 수중글라이더 해양 신청 연구센터, 그 다음에 동해기지 연구소를 세우자. 올해 이제 확정이 이거 2년 걸렸어요. 동해기지 연구센터를 서는데 남해 서해는 연구센터가 있는데 동해는 없어요. 독도에다 세우려고 했어요. 제가 도의를 할 때. 독도에 세우려고 하다가 일본 사람들이 반대해서 동해 연구센터를 독도에 못 세우고 표류하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이거는 왕돌초에 세우면 되는데 왜 어려운 독도에다 세우려고 하느냐라고 도의할 때도 여러 번 했었어요. 관철이 안 됐습니다. 제가 군수대에서 해양과학관 이거 유치하면서 해수부에 자주 갔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 얘기했어요. 왜 동해는 동해기지를 자꾸 독도에다 세우려고 하냐. 왕돌초가 있다. 왕돌초에 세워라. 왕돌초 세우면은 독도하고 1시간 반 거리, 내륙하고 2시간 30분 거리, 이 충분히 왕돌초에서 동해도 연구하고 다 하면 되는데 왜 독도에 그 힘든 데 세우려고 하느냐. 그래 그것이 관철됐습니다. 원래 40억 가지고 위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동해기지가 세워지고, 그 다음 수중글라이더 사업 경주에서 우리 군에 유치했어요. 220억 사업 가지고 지금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하고 이 해양에 관련된 모든 연구시설을 이제 동해연구소 옆에 그 부지 있는 데다 다 세우겠다. 그게 앞으로 한 3천억 사업 됩니다. 연구소 들어오면 인구가 한 1000명 정도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을 이용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 원자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없어지는데, 없어지도 우리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거 수소, 그 다음에 해양, 그 다음에 관광, 스포츠, 이걸로 우리는 쇼를 봐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비밀리에 추진한 것도 있고 또 공개적으로 했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제가 이 얘기를 국민들한테 수없이 해서 국민들이 아마 외울 겁니다. 제가 뭐 설 때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오고 나니 뭐 사람 모일 수도 없고, 언론에 내도 뭐 관심 있는 사람 보고 안 그러면 안 보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발표도 안 되고 공개도 안 되고 못했죠. 오늘 언론을 통해서 4주기를 이제 맞이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먹고 가야 할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어떻게 가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돈을 가지고, 원자력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하드웨어적인 시설을 잘 해놨어요. 이걸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제 오야 하는 것은 우리가 유치를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자. 우리 돈 가지고 100% 군비 가지고 하는 사업을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도비가 안 되면은 사업을 하지 말자. 꼭 우리 군으로 해야, 국도비를 해서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군비 들여서 해야 되지만은, 시작을 국비 들여서 군비만 들여서 하는 사업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취임했을 때 건남대교 참 문제도 많았고, 힘도 들었습니다만은 그 길이 맞았기 때문에 저는 대교를 안 하고 에코힐링센터를 선택했고, 이번 7월 달에 부지를 다 삽니다. 이제 100% 사면은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서 한 400명 구조에 4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숙소와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자는데 요즘은 시설이 좋아야 돼요. 그 여관 여인숙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건 단체로 100명, 150명, 200명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관 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 세미나실이 있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박 2일, 2박 3일 연수도 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사람을 유치를 하면은 숙박시설이 단체로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우리는 단체로 살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덕구 저 콘도 해봐야 한 80명 들어오면 꽉 차고 저 하나 콘도 그 회사 직원들 60%, 한 40% 해봐야 한 7, 80명 거도 들어오면 꽉 찹니다. 네, 그래서 100명, 200명이 와서 숙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가 3, 4호기 원자력 하면서 한수원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그 한수원 교육시설, 인재교육원이나 아니면은 연수시설을 물질을 유치하겠다 했는데 약속이 안 됐습니다. 요즘 제가 계속 약속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수원 연수시설 거의 이제 뭐 한 3, 40% 이제 추진해 갑니다. 네, 제가 한수원 사장님 이제 얼마 아시면 만날 겁니다. 그 수업을 봅니다. 왜 한수원 연수시설은 물질에 유치해라. 네, 거기도 한 400명 정도 숙식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이런 사항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그 있으면서 우리가 또 요구할 것, 또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 이 길을 열어가는 것이 갖고 찾는 것이 제가 군수가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일은 우리 700 공무원 또 울진 국민 5만 국민이 일을 합니다. 저는 그런 걸 찾아서 일거리를 만들어서 직원들이나 국민들한테 나눠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해서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가자. 그래서 지금 제가 군수 돼서 실질적으로 전임 군수 해놓은 정리 사업들 거의 끝납니다. 한 3년 되니까 거의 끝나네요. 골프장까지 이제 마무리가. 태풍만 없었으면 저도 할 사업 했는데 태풍이 나한테는 태풍에 추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골프장도 100억 더 들어갔죠. 저 스카이 저 케이블카도 한 40억 들어갔죠. 주변 레이바이크 한 7, 80억 들어갔죠. 태풍 한 40억 들어가고. 그래 거의 한 200억이라는 돈이 그냥 큰 경우 한 3건만 해도 그 나머지 그래서 제가 뭐 하고 싶어도 실제로 돈이 뭐 실질적으로 이 집행을 추가로 많이 하다 보니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은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또 미흡한 일을 다 일을 못해서는 국민들이 너 일 좀 더 해라라고 하겠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 발굴을 하는데 우리 돈만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보다도 우리가 주위의 환경을 이용해서 돈 안 들어가고 하는 국립공원이나 수소 이런 건 다 100% 국비 사업이거든.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유치하는데 좀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수중글라이트 100% 국비 사업입니다. 군비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 걸 하면서 그 주위에 필요한 사업들 그걸 유치해놓고 그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군비를 채워서 완성해 나가자. 이런 것이 주거환경이나 연구시설, 교통망 구축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줘야죠. 우리가 해서 그래서 우리 기업도 유치하고 우리 새로운 울진군을 살아가는데 역점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저널의 여의봉 기자입니다. 민선 7기 3주년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지금 죽변 해양 바이오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입주율이 좀 저조한 편인데 향후에 이제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좀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를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도비 교부세가 많이 줄면서 한동해 연구원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비가 30% 정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연구원들이 받는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자칫 이제 그 외부의 인재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군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이제 해양 바이오하고 농공단지 입주 관련해서는 이게 참 좀 이렇게 시작이 되다가 기업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 활동을 실제로 못한 부분, 못하니까 이제 울진을 떠나는 기업들 이제 발생된 주 원인이 저는 이제 거기에 있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 그 심해
그 사업을 해서 배관까지 깔아주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했는데 거의 뭐 그 당시에 부지사고 했던 부지사려고 했던 기업이나 샀던 사람들도 지금 거의 뭐 이제 뭐 좀 도산 됐다고 제가 보는데 그래서 저도 상당히 지금 걱정입니다. 걱정해서 이걸 지금 어떻게 참 군에서 보조해 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일단 좀 그냥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니까 이따가 어느 정도 경기가 풀리면은 다시 하자 이렇게까지가 지금 이야기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해 옛날 해양바이오죠. 예, 거기 이거 한동해 연구소인데 거기는 지금 지난번 원장님하고 할 때 우리가 그냥 군비를 해서 인건비하고 이런 일반 경비를 지원해 주니까 거기에 있는 계신 분들이 일단 기본 봉급은 다 받으니까 좀 게을러지는 것 같아서 연구 활동도 안 하고 뭐 사업도 좀 딸라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일단은 도에서 군에서 봉급하고 기본 운영비는 주니까 그런 데 대한 배고픔에 대한 실정을 좀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조를 주는 걸 연구비로 주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하게? 이 돈을 가지고 뭘 해서 이 돈을 쓸 건가를 연구를 할 거다. 그래서 너무나 이게 이제 안이하게 생각을 하니까 좀 일단은 줄이자. 예, 어차피 줘야 됩니다. 줘야 되지만 그래서 조금 줄이고 그 대신 당신들이 연구하는 용역을 연구하는 아이템 우리가 줘서 당신 줄 수도 있고 다른 데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게 도하고 우리하고 생각해. 저도 그게 맞다고. 예, 그래서 최초에 그게 2014년도 독립하기로 하고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1년 돼도 아직도 우리한테 의지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보조보다도 비상경비 보조보다도 연구비로 해서 주자. 그래서 돈을 주되 그 연구를 해서 어차피 그 수익을 가지고 봉급도 주고 뭐도 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형태로 바꾸기 시작입니다. 그래서 조금 줄였어요. 줄였는데 뭐 요거는 뭐 한동에는 알란가 몰라도 이거 비밀을 해야 됩니다. 30%. 그러나 어차피 줍니다. 줄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주는 방법을 바꾸자는 거죠. 그렇게 된 부분이니까 뭐 그렇게 인력 연출까지는 하면 안 되죠. 지금까지 키워놨는 건데 그리고 이번에 새로 원장님은 좀 이 아이템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해야 할 일 또 용역을 줘도 우리가 임금비를 안 주고 일상경비를 안 주고 용역비를 줘도 그걸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힘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